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매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바가 있고요. 상한가 종목 리뷰를 하면서도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매매 기법이라는 것이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확률은 매우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기준을 배제하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매 기법은 그래도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유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점 잡아보신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매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면 상한가 나온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상한가 나온 종목을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매매 기법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꼭 지켜봐야 될 그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상한가가 나오면 체크한다. 상한가가 매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겠지만 몇 개씩 나오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상한가 다음날 상승형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요.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 다음날 상승형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상승형 음봉, 바로 음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는 상승형 음봉이라고 하는데요. 전날 대비해서 플러스로 마무리가 된 것이 이제 상승형 음봉인데요.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상한가 나온 날보다 상한가 다음날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된다. 결국은 상한가 나온 날보다 그 다음날 거래량이 더 많아야지 바로 이 매매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종목들, 바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을 테고 바로 하락을 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볼 종목은 대동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죠. 이날이었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거래량이 이제 역시 99.1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위치가 고점이었죠. 단기적인 고점이었고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이 부분을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상한가가 나오면 상한가의 위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상한가 나온 위치가 저점 혹은 매물대 중간 혹은 고점이 될 텐데 가장 좋은 것은 상한가가 나온 위치가 저점이라면 이제 대시세의 시작이다 라고 해석은 가능하겠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끝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박주는 저점에서 이제 매집을 하면서 올라오는 종목이 되겠죠. 근데 대동전자가 저점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상승형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10%로 마무리가 됐고 거래량이 더 나와줬죠.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5배가 더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5.73%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0.22%, 그리고 장중에 저점이 1.46%까지 하락을 했고 고점은 8.99%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내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짧게 보겠다, 오늘만 보겠다, 혹은 내일까지 보겠다, 아니면 나는 일주일 정도 보겠다라고 한다면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내가 요 라인에서는 손절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승의 음봉이 나왔던 날 저점이 8,250원이었습니다.
8,250원을 이탈하면 난 손절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초가에 플러스로 시작이 됐죠. 다시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연장선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상한가 다다음 날이 되겠죠. 다다음 날 시초가가 플러스로 시작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그 종목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이 됐다면 다시 한번 시초가를 돌파할 때 단타 매매로 가능하겠죠. 3분봉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분봉을 다 볼 수가 없고 많은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초가가 5.73%,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닌 거일 수도 있죠. 결과론적으로 이제 8.99%까지 갔고 내가 들어갔다면 손절 라인을 그 저점 8,250원에 잡았다면 손절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홀딩을 했다면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뭐 이거는 결과론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이런 박스권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결국은 분봉을 통해서 3분봉, 5분봉, 15분봉, 30분봉을 통해서 나만의 저항과 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한가 다다음 날 시초가가 플러스로 시작된다면 따라잡는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더 디테일로 들어간다면 분봉을 통해서 저항과 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된다면 다시 시초가를 돌파하는 그 시점에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볼게요. 양지사라는 종목인데요. 상한가가 이때 갔죠. 이때. 그리고 나름 저점이었습니다. 2연상이 들어간 모습이었고 저점이 그 다음날 음봉으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보합이고 거래량이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빠졌죠. 1.63%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초가를 돌파하는 3분봉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봤다면 상한가까지 먹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날도 시세를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 다시 상한가를 갔고요. 이날은 이제 양봉이었죠. 상승형 음봉이 아니었고 양봉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날 빠졌죠. 빠지고 시초가를 회복하는 시기가 뭐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다면 시초가를 회복하는 그 시점은 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SK 5호 스펙인데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더 나왔죠.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상승형 음봉이었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로 좀 빠졌습니다. 시초가가 빠졌다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겠죠. 시초가를 다시 돌파하는 그 라인에서 기다렸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왔겠죠. 그리고 손절 라인을 요 라인 상한가 나온 다음날 상승형 음봉의 저점을 요 구간으로 잡았다면 2,785원 그리고 이날 2,795원 손절은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 이후로 시세를 많이 줬을 거고요. 차트 위치는 저점이었죠.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휴스틸을 볼게요. 휴스틸을 본다면 요 구간은 아니었죠? 아니었고 요 구간도 맞죠. 요 구간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7배 증가되는 모습 보여줬고 상승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날 보자라고 했는데 4.42%로 시작이 됐고 이제 고점 13.75%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월 17일 한번 열어볼까요? 8월 17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본다면 이런 모습이었죠. 8월 17일에 이제 뜨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회복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매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요.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이날 상한가를 갔죠. 나름의 이제 저점에서 상한가를 간 모습이었고, 상승의 음봉 어떻게 보면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량이 더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날 빠졌죠. 이날 볼게요. 8월 23일 빠졌다가 돌파하는 그 시점에 단타로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죠. 8월 23일 8월 23일 볼게요. 8월 23일이 이날이었죠.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을 이제 기준으로 정하고 돌파하는 그 시점에 매수를 했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꽤 나왔겠죠. 16% 발매도 했어도 10% 정도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자리들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가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가방. 이날이었죠. 이날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 상승형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량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다음날 빠졌죠. 그러면 이 종목은 매매할 근거는 안 됐어요. 분봉을 통해서 요 라인을 기준선으로 정하고 요 라인을 올랐을 때 매매를 하는 건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매매할 근거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봉에서도 이제 바닥을 찾고 저점을 찾는 방법도 이제 따로 알려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명에너지도 이제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는 매매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실패 사례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었다. 상승의 음봉이 나온다면 그 다음날 주목을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거를 보자라는 거였죠. 이날 볼까요? 이날도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양봉이었지만 그래도 적용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빠졌죠. 빠지고 다시 이날이겠네요. 이날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좀 부족했죠. 부족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때도 상한가를 가고 양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날 시가 0%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도 분봉을 통해서 그 라인을 지켜봤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거나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좀 판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만들어진 캔들, 이제 내일 그런 종목들, 지켜볼 종목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번 요렇게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방법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상한가가 나오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상한가의 위치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매물대 중간인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저점에서 상한가가 나온다면 그 확률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한가 다음날 상승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조건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된 날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야지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우리는 지켜봐야 되죠. 시초가가 플러스로 되느냐 혹은 마이너스로 되느냐, 두 가지 모두 매매가 가능한 거죠. 플러스가 됐다면 플러스대로 매매가 가능할 거고, 마이너스로 됐다면 시초가를 회복하는 그 시점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심플하게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매매다. 시장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종목들을 매매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상승의 음봉이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단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준이 명확하죠.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것은 제가 내일 볼 종목이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삼형
SNC가 저점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상승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전날 대비 6배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이 어디였죠? 저점이 9,060원입니다. 9,060원. 그러면 나는 요 자리를 이제 기준을 잡는 거죠. 뭐 요 자리에서 무조건 손절하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이겠죠? 내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분봉들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내일 만약에 이 종목이 플러스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분봉을 통해서 단타 매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로 간다면 시초가가 올라오는 그 시점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제 갈 거밖에 남지 않았다. 설사 이 종목이 횡보를 하고 흔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또 다른 종목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길게 본다면 나름의 저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이제 터졌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상승형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제법 터졌다. 그리고 앞전에 고점이 이 라인이다. 이 라인이 바로 상한가 나왔던 그 자리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앞전에 이런 자리들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이 밀릴 수도 있을 거고 밀린다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저는 꼭 지켜줘야 된다. 진짜 세력들이 들어왔다면 이런 돈을 써서 매물대를 다 돈 주고 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의미 있는 자리를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될 종목이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도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제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영망치 캔들이 나와줬죠. 영망치 캔들이 나와주고 이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런 패턴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그 저점 요 라인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역시 다음날 시초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분봉을 통해서 단타 매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바닥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재차 들어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 다시 한번 그 종목들 한번 볼게요. 나노엔텍이 연달아 이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삼형 SNC 역시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다. 지난 차트들을 보면서 상한가 갔던 종목, 상한가 나왔던 날이 있다면 그 종목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흐름을 보는 거죠. 상한가 간 이후에 터진 자리,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도 5.8배가 증가가 됐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패턴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단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삼형 SNC랑 비슷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동전자 저점에서 거의 100% 올라갔죠. 그리고 요 종목도 본다면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재차 터지면서 꽤 상승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K5호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저점이었습니다. 저점에서 나왔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나온 날 정리만 한 3번 하는 것 같아요. 상한가가 나오면 그 다음날 상승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는지를 본다. 상승 음봉이 아니더라도 양봉이 나와준다면 같이 본다. 그리고 상한가 다음날 거래량이 상한가 날보다 많아야 된다. 그리고 상한가 다다음날 시초가가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던 그런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매매기법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내일 세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이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상한가 나왔던 패턴들을 한번 찾아서 익혀보자라는 거죠. 패턴을 익혀보고 또 그때 상한가 갔을 때 시장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종목의 재료가 어땠는지 살펴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내일 좀 봐야 될 종목 삼형 SNC 나노엔텍 흥구 석유가 어떤 흐름일지 내일 장 끝나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